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유방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먼저 여성센터 개설을 하셨다고 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서울성모병원에서 오랫동안 교수님으로 계셨던 송병주 교수님이 또 강의를 또 부탁을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브레스트의 스크리닝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료를 해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들을 통해서 맘모그라피가 그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어 있는 그런 유일한 이미징 모달러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크리닝 맘모그라피를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유방암의 그런 특징적인, 역학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에서 유방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그 유병률은 구미 지역에서의 약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미국에서는 나이가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방암의 발생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여성의 경우는 지금 이게 마이크가 좀 잘 들렸다 안 들렸다가 하시죠. 네. 한국 여성의 경우에서는 유방암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또 서양 여성에 비해서 댄스 브레스트가 좀 더 많습니다. 40대에서는 약 70% 정도가 댄스 브레스트라고 하고 있고, 이 댄스 브레스트는 맘모그라피 스크리닝에 있어서 그 센시티비티를 굉장히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맘모그라피 스크리닝의 센시티비티가 현저하게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그런 역학적인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크리닝 맘모그라피의 바람직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ACR 바이라즈 5번째 가장 최근에 개정된 개정판에 따르면 리콜 레이트는 5에서 12%, 또 캔서 디텍션 레이트는 1000명을 검사했을 때 2.5명 이상이 나와야 하고, 민감도는 75%, 또 특이도는 88에서 96%. PPV1, 에브도말 인터프리테이션으로 판독되는 경우는 전체 한 3에서 8%, 또 조직검사가 레커멘데이션 되는 PPV2는 20에서 40%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적용하기 쉽고 가장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 이 리콜 레이트입니다. 리콜 레이트를 내가 10% 정도로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스크리닝 맘모그라피를 100개 정도 판독을 했을 때 10개 정도만 불안정 판정이나 유방암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판독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90개는 정상이나 양성 소견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가지 진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60세 스크리닝 맘모그라피인데요. 이상 소견을 혹시 찾으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저 불이 조금 너무 밝은데요. 저희가 사진이 이제 맘모그라피 사진이 많다 보니까 불을 조금 앞에 2개 정도는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맘모그라피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있는데요. 혹시 이상을 발견하셨는지요? 네, CCV에서 레프트 이너 포션의 이런 이레귤라 에이시메트리를 굉장히 잘 발견을 해서 이상하다고 환자를 리콜을 했고 캔서가 확인된 증상입니다. 스크리닝 맘모그라피로 제대로 캔서를 잘 디텍션한 그런 좋은 증상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59세 스크리닝도 맘모그라피인데요. 이 환자분은 외부 병원에서 맘모그라피 촬영을 했는데 결과는 정상이지만 10일 유방을 보인다고 해서 초음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저희 병원에 초음파를 하러 오셨고 사진을 갖고 오셨습니다. 사진이 정말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인가요? 오른쪽과 비교해서 보면 왼쪽에 니플이 당겨져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니플 하방으로 이런 포칼 에이시메트리가 동반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유방암이 의심되는 그런 서스피셔스한 파인딩으로 리콜을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증례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2005년에 국가암 검진을 시작을 했고 2015년에 국가암 검진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어서 40세부터 70세까지 2년 간격으로 스크리닝 맘모그라피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라즈에서는 카테고리 0부터 6까지 총 7개의 단계로 구분을 하지만 국가암 검진에서는 이렇게 4개의 스케일로 나누게 되고 불안정, 한정이 3이 되겠고 4번이 유방암이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이렇게 3번과 4번으로 구분되는 이 두 경우가 환자를 리콜을 해야 되는 리콜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크리닝 맘모그라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콜을 할지 리콜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크리닝 맘모그라피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석회와 또 메스와 에이시메트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례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증례는 석회 이제 증례 3개를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석회는 리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될까요? 네. 리콜을 하셔야만 하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파인 리니어 브랜칭,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것으로 캔서가 확인된 증례입니다. 두 번째 증례는 또 석회 증례인데요. 이 석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콜을 하셨어야 하나요? 아니면 리콜을 하지 말아도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 증례는 밀크 오브 칼슘,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으로 리콜이 필요 없는 석회의 모양입니다. 세 번째 증례는 또 리콜을 해야 하는지요? 네, 스킨 칼시피케이션은 리콜이 필요 없는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칼시피케이션은 몰폴로지를 크게 티피컬리 비나인 칼시피케이션과 서스피셔스 칼시피케이션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티피컬리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은 절대 리콜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외에 서스피셔스 칼시피케이션만 리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티피컬리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에 속하는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콜스 팝콘 라이크 칼시피케이션, 네, 사이즈가 매우 큰 이레귤라 칼시피케이션인데요. 크기가 2, 3mm가 넘어야 하고 인볼루틴 파이브라 아데노마에 동반되는 석회입니다. 링 칼시피케이션은 이제 과거에는 에그쉘, 루스트, 센터드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보였지만 개정되면서 링 칼시피케이션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스무드한 서피스를 갖고 센터가 굉장히 루스트합니다. 팬 네크로시스나 시스트 월 칼시피케이션이 이 링 칼시피케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은
매우 뚜렷하게 보이는 이레귤러 칼시피케이션인데 사이즈가 1mm가 넘어가고 트라우마나 서저리랑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증례로 보여드렸던 밀크 오브 칼슘 칼시피케이션은 시스트 내에 침전되어 있는 석회를 얘기를 합니다. 포지션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CC에서 보면 마진이 좀 뚜렷하지 않은 이런 펄치한 라운드 쉐입의 칼시피케이션이고 라테랄 MLO 뷰에서는 이 석회가 시스트의 디펜던트 포션으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커비리니어나 크레센트 쉐입으로 그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석회의 모양을 이제 밀크 오브 칼슘이라고 하고 티피컬리 비나인 칼시피케이션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제는 이제 리콜을 해야만 하는 서스피셔스 칼시피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면 총 4개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아몰포스 칼시피케이션, 콜스 헤테로지니어스, 파인 플루머피 칼시피케이션 이 3개는 악성도가 13, 21, 29로 카테고리 4B, 모더레이트 서스피션 포 말리그넌시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석회가 되겠고 파인 리니어 브랜칭 칼시피케이션은 악성의 가능성이 70으로 카테고리 4C, 하이 서스피션 포 말리그넌시 이상을 줄 수 있는 석회가 되겠습니다. 아몰포스 칼시피케이션은 사이즈가 매우 작지만 굉장히 희미해서 이게 어떤 모양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징적인 그런 모양이 없는 것이 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콜스 헤테로지너스 칼시피케이션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이레귤러 칼시피케이션인데요. 석회 중에서 이레귤러 칼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이즈가 1mm가 넘어가는 것은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비나인 석회로 간주하지만 1mm 이하 거는 이제 서스피셔스 칼시피케이션으로 들어가고 0.5에서 1mm 사이를 콜스 헤테로지니어스 칼시피케이션, 그거보다 더 가늘게 보이는 미세 석회를 파인 플레오몰픽 칼시피케이션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파인 플레오몰픽 칼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매우 작으며 사이즈랑 모양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지만 아몰포스보다는 좀 더 또렷하게 그 모양을 알 수가 있고 특히 파인 플레오몰픽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판독을 할 때에는 그 내부에 파인 리니어 파티클이 없어야 합니다. 파인 리니어 또는 리니어 브랜칭 칼시피케이션은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0.5mm보다 굉장히 가는 그런 라인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그런 석회를 얘기를 하고요. 덕트나 또 여러 개의 덕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서스피셔스 칼시피케이션 중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석회 그룹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 리저널은 이제 ECM이 넘어가야 되고 덕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디스트리뷰션 그 자체보다는 몰폴로지가 함께 있을 때 그 몰폴로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파인 플레오몰픽 리저널 칼시피케이션은 카테고리 4B 이상으로 서스피셔스로 분류가 되지만 리저널 펑테이트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2나 좀 세게 주면 3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석회로 이 디스트리뷰션 그 자체보다는 몰폴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룹 2 칼시피케이션은 1cm 이내에 적어도 5개 이상의 석회가 있어야 그룹 2라는 텀을 쓸 수가 있고 2cm을 넘지 않습니다. 2cm이 넘어가면 리저널로 구분이 되겠죠. 라인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리니어 디스트리뷰션과 또 니프를 향해서 역삼각형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은 디스트리뷰션 중에서도 서스피셔스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저희 병원은 국강 검진은 하지 않지만 개인 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판독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라이트 로어 센트럴 포션에 있다. 이게 맞는 판독문일까요? 일단 이
몰폴로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콜을 할지 말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컨클루전에는 카테고리 3로 컨클루전을 내렸어요. 레커멘데이션은 이제 맘모그라피 클래시피케이션이 3로 갈 때에는 6개월 후에 맘모 팔로업을 해야 되는데 레커멘데이션은 또 초음파를 해놨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실한 판독문의 그런 얘기입니다. 이 판독문에 해당하는 맘모그라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2cm가 넘는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기 때문에 리저널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야 하고요. 또 조금 사이즈가 큰 홀스 헤테로지니어스랑 사이즈가 작은 파인 플루몰픽 칼시피케이션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4B로 줄 수 있고 레커멘데이션은 바이옵시를 해야 되지만 바이옵시를 스테레오타틱으로 할지 초음파 가이디드로 할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 초음파도 이제 함께 레커멘데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 환자는 카테고리 3로 나가서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숏텀 팔로업을 하지 않은 채로 지냈고 2년 뒤에 이제 메스가 만져져서 왔습니다. 그 만져지는 메스가 맘모에서도 보이고 초음파에서도 보입니다. 석회는 더 익스텐트 수가 늘어나서 이제는 세그멘탈 석회처럼 보이고 결과는 이제 뮤시너스 카시노마로 나왔고 2년 전 맘모그라피가 유방암을 놓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변을 찾으셨는지요? 네. 라이트 어퍼아우터 쿼드런트에 메스가 있는데 이거는 리콜을 해야 할까요? 네, 리콜을 하셔야 하는 좀 인디스팅트 이레귤라 바진의 메스로서 캔서가 확인된 증례입니다. 다음 증례는 어떤가요? 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비나인 메스, 하말토마로 이거는 리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또 케이스는 어떤가요? 이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레프트 어퍼아우터 쿼드런트에 스피큘레이션을 받는 이레귤라,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그런 메스가 있고 초음파에서도 해당 병변을 찾을 수가 있었고 캔서로 확인된 증례입니다. 이렇게 메스는 두 개의 부위에서 모두 보여야 하고 아우터 컴팩서트를 보이면 페리페리보다는 센트럴 포션이 좀 더 덴스하게 보여야 합니다. 메스의 쉐입과 마진이 있는데 이 마진을 이렇게 5개로 구별하지만 이 아래의 3개 마이크로 로뷸레이션과 인디스팅트 마진과 스피큘레이션을 보이는 메스는 서스피셔스하다고 일단 리콜을 하셔야 합니다. 석회처럼 카테고리 2 비나인 메스 뭐가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 메스는 리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각각을 보면은 백 컨테이닝 메스인데 왼쪽은 라이포마, 오른쪽은 하말토마, 비나인으로 리콜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파이브로 아데노마에 동반된 팝콘 라이크 카시피케이션도 리콜 케이스가 아니고요. 라이터 어퍼 포션에 있는 오발 쉐입, 레니폼 쉐입의 메스 안에 루슨시가 포함되어 있는 인트라맘마리 림프노드 이것도 리콜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시메트리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혹시 여기 이제 에이시메트리가 있는데 찾으셨는지요? 네. 팩토랄리스 머슬이 가려져서 작지만 그 이레귤라한 그런 에이시메트리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캔서로 확인된 에이시메트리입니다. 바이라제에는 총 에이시메트리가 한 4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에이시메트리가 캔서에 해당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에이시메트리는 약 80% 정도가 서메이션 덴시티, 서메이션 아티팩트로 정상 소견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 유방을 비교하게 되는데 덴시티가 차이가 있는 부분, 또 모양이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에이시메트리로 판독을 한다면 리콜이 너무 많아지고 맘모그라피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시메트리를 리콜을 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하고 포칼 에이시메트리는 두 개의 뷰에서 보이는 에이시메트리를 얘기하고 숏텀 팔로업을 하게 되고 이제 디벨로핑 에이시메트리는 바이옵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 디벨로핑 에이시메트리는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보이는 포칼 에이시메트리나 사이즈가 커지거나 더
더 뚜렷하게 보일 때를 얘기하고 악성도가 15% 정도로 꼭 바이옵시로 그 컨퍼메이션을 해줘야 하는 병변입니다. 네, 포컬 에이시메트리가 있었고요.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1년 전에는 없었던 에이시메트리가 새롭게 보이는 디벨로핑 에이시메트리 케이스로 캔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증례인데요. 74세. 지금 너무 작아서 저희도 이게 긴가민가 좀 고민을 했었고,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이런 포컬 에이시메트리가 보였습니다.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카테고리 제로로 주고 스파 컴프레션 뷰와 초음파를 했는데, 스파 컴프레션 뷰에서는 페이드아웃이 되지 않은 그런 포컬 에이시메트리로 남아있고, 초음파에서는 매치 병변이 없어서 카테고리 3를 주고 6개월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좀 더 뚜렷하게 보이고 그 위에는 조그만 노듈레리티도 함께 보여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카테고리 4B로 초음파에서도 해당 부위의 매치 병변을 찾았고 IDC도 확인되었던 진례입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맘모그라피에서 권고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고, 바이라즈 텀과 어세스먼트를 잘 사용을 해야 제대로 된 판도, 그리고 그 플로우 시트가 잘 그려져서 적절한 그런 이밸리에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나인 케이스들은 절대 리콜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스크리닝 맘모그라피의 베니핏과 해자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조금 주의해서 보신다면은 우리가 스크리닝 맘모그라피를 통해서 여성 암들을 좀 더 빨리 발견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네, 강연 넘어가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선생님. 제요. 자로. 네. 저희는 이제 다 팩스의 영상들이 넘어오죠. 네. 그 팩스를 통해서 좀 헷갈릴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이즈를 재고 있습니다. 네. 전에 보통 이제 스클레로싱 아데노시스라고 판명되는 병변들을 보통 비나인으로 보고 현재이스들이 대부분인데, 요즘에 간혹 스클레로싱 아데노시스로 보이는 병변들이 나중에 말리건 체인지 하는 경우들이 간혹 보고된다고 보여지는데, 교수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스클레로징 아데노시스는 이제 그 리스크 리전 중에 예전에는 로우 리스크 리전에 속하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본 것들은 여기까지는 스클레로징 아데노시스에서 캔서가 나온 것들은 그렇게 많은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스클레로징 아데노시스는 리스크 리전으로도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비나인 패솔로지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런 그 자료들이 조금 더 많이 모아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혁가에서는 이제 검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판독 소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댄스브레스트가 많이 이제 그 리포트에서 오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가능하면은 비나인 쪽으로 의심이 될 때는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하시길래, 우리 개혁가에서는 보다도 이제 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걸리게 되는데, 댄스브레스트가 왔을 때 과연 그 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이 판독하신 거를 믿고서 모든 거를 정상으로 판정을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다시 들여다보고 뭔가가 좀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뭔가가 모으면은 소노그래프 레코멘드를 좀 더 해야 되는 게
네, 저희 나라 말씀드린 것처럼 댄스 브레스트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정해져 있는 거는 댄스 브레스트지만 이상 성욕이 없는 경우는 카테고리 1, 네거티브로 나가고, 거기에다가는 이제 그 밑에 코멘트란에 치밀 유방에서는 맘모그라피의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병변들은 가릴 수가 있어서 초음파를 레커멘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세스먼트랑 레커멘데이션이 조금 따로 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허용을 하지만 댄스 브레스트 카테고리 제로, 인컴플리트 어세스먼트 이거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1을 주고 의심이 될 경우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워닝을 하고 환자분의 선택에 의해서 초음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부천성모병원 영상학과의 정나영 교수님.